프리미어를 배우고 있는 초보로서 제가 오늘 배운 것들을 그날그날 복습하는 기회도 되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연습해 보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은 프리미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퀀스를 만들고 중요한 단축 키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처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를 열 것인지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명을 처음에 만드는 거고요. 저는 프로젝트 명을 연습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 연습 프로젝트는 이 로케이션에 들어가서 제가 지정을 하는 건데, 연습이라고 만들어 놓은 폴더에 제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폴더 안에는 이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기도 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나 동영상 소스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소스들도 같은 폴더 안에 넣어서 저장하도록 해야 나중에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 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퀀스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시퀀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프로젝트의 도화지와도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퀀스는 요 하단에 뉴 아이템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퀀스라고 있어서 누르게 되면 이러한 뉴 시퀀스 창이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저희는 아리에서 1080p 29.97, 이거는 이제 그 초당 29.9 프레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요 프레임으로 해서 저희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팅 창을 보게 되면 다양한 세팅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일단 커스텀으로 하게 돼서 29.97 프레임으로 지정을 하고요. 비율은 16대 9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픽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퀘어 픽셀 1.0 같은 경우가 모니터로 보는 영상 작업의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저희가 OK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시퀀스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퀀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작업하기 위해서 저는 이 연습이란 프로젝트의 이 첫 번째 시퀀스 명을 first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클릭해서 시퀀스 명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애초에 저희가 시퀀스를 생성할 때 여기서 시퀀스 네임을 저희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을 최대 한 50여 가지의 영상들을 한꺼번에 넣어서 하나의 시퀀스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패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이 패널 설정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리셋 투 세이브 더 레이아웃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패널 설정으로 돌아가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때 저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편리하게끔 이렇게 크기를 패널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한지, 그거는 작업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작업하기에 편하게 패널의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일단 사용을 해 볼게요. 그리고 각기 패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게 되면, 요 하단이 프로젝트 패널, 미디어 룸이라고 불리는 패널이에요.
이건 Shift 숫자 2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이 프로젝트 패널에는 미디어 룸이라고 불리는 이유처럼 다양한 시퀀스를 생성한다던가 아니면 시퀀스에 저희가 사용하게 될 영상 또 음향 소스, 자막 여러 가지 파일들을 이 안에서 관리하고 폴더를 묶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창이에요. Shift 숫자 2를 누르게 되면 위에 소스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소스 창은 저희가 밑에 그 미디어 룸에서 불러왔던 다양한 소스들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소스 창에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Shift 플러스 3을 누르게 되면 타임라인 패널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자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펙트를 넣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작업 패널이 되겠어요. 그리고 Shift 숫자 5를 누르게 되면 이펙트 컨트롤 창이 활성화됩니다. 이펙트 컨트롤 창은 Shift 7을 눌렀을 때 우측에 보이는 이펙트 창에서 저희가 다양한 이펙트들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이펙트를 이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디테일한 설정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Shift 숫자 6을 누르게 되면 오디오 패널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작업의 예시를 돕기 위해서 이 미디어룸 프로젝트 패널에 영상 하나를 저희가 불러올게요. 영상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임포트를 눌러서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단축키로 컨트롤 I를 누르게 돼도 임포트 창이 떠요. 혹은 파일에서 임포트를 눌러서도 창이 열리게 되죠. 그럼 영상 하나를 창으로 불러올게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작업하게 될 퍼스트 시퀀스 안에 넣어서 이렇게 시퀀스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미스매칭 그 창이 뜨죠. 이건 뭐냐면 처음에 제가 시퀀스의 그 설정으로 크기를 조정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29.97 프레임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었는데 제가 불러온 영상이 23.98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에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 그대로의 영상을 가지고 올 거냐 아니면 시퀀스에 맞게 가지고 올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퀀스에 맞게 체인징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영상이 가지고 있는 설정 그대로를 제가 가지고 오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시퀀스와 가지고 온 영상의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이럴 경우 영상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라고 되어서 크기를 프레임 사이즈에 맞춘다. 이렇게 돼서 사이즈가 딱 맞게 변환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영상을 가져오게 되면 이 타임라인에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요거를 좀 더 크게 보려면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길게 볼 수 있고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좁아져요. 이 키보드에 원 표시를 누르게 되면 제가 작업하기에 가장 적합한 최적화된 사이즈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동그란 키를 움직이게 되면 이 창이 넓어져요. 물론 파일명으로도 이 파일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영상을 불러내서 하나의 시퀀스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파일명만 갖고 알기 어려우니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해서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겠죠.
오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은 크게 저희가 작업을 하진 않지만 추후에 영상 음향을 세세히 조정한다거나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작업하시기 편하게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스 창을 2번 클릭하면 이렇게 소스 창에서 정확하게 요 영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요 인디케이터가 있듯이 이 소스 창에서도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소스 창에서 기본적인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여기 소스 창 밑에 단축키들이 있어요. 이렇게 버튼 에디터를 눌러보게 되면 그 외에도 숨은 단축키들이 많이 있죠. 그럼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마크인, 마크아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크인은 단축키로 저희가 I를 누르면 마크인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마크아웃은 O를 누르게 되면 마크아웃이 생성이 됩니다. 이름처럼 저희가 들어가는 점에 마크를 찍는다. 그리고 끝낼 점에 그 아웃점을 찍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10초에서 영상을 시작해서 20초가 되는 30초 지점에서 영상을 자르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마크인, 마크아웃으로 생성이 돼서 이렇게 나머지는 잘린 거죠. 그럼 이 영상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20초만 잘려진 영상을 제가 가져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마크인, 마크아웃을 그렇게 해서 제가 편집해야 될 그 부분을 잘라서 가지고 올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마크인, 마크아웃을 제거할 때는 여기에 클리어 인, 클리어 아웃이 있는데 컨트롤 쉬프트 I 하게 되면 마크 인점이 사라지고 컨트롤 쉬프트 O를 누르게 되면 클리어 아웃해서 그 마크 아웃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인 하면 마크 인이 사라졌죠. 컨트롤 쉬프트 O 하면 마크 아웃이 사라졌어요. 마크 인과 마크 아웃을 한꺼번에 삭제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X를 누르게 되면 마크 인과 마크 아웃이 한꺼번에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 모니터 상에 이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거는 드래그 비디오 온리에서 요것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비디오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드래그 오디오 온리 요것만 드래그해서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오디오 파일만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사용하시는 데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인디케이터 상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재생이 되고 또 엔터 키를 눌러도 재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자동 재생이 되고 한 번 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재생이 멈춥니다. 근데 저희가 방향키에서 좌우 방향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좌우 방향키 우측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프레임씩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좌측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 프레임씩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5프레임씩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테일한 저희가 자막을 넣는다던가 이펙트를 넣어야 되는 디테일한 지점을 설정할 때 저희가 이렇게 프레임을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생을 할 때 아까 스페이스 키와 엔터 키 외에도 단축키로 재생할 수 있는 게 L과 J가 있어요. L키는
앞으로 재생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셨어요? L을 한 번 누르면 재생이 되고, L을 두 번 누르면 2배속, L을 세 번 누르면 4배속, 네 번 누르면 8배속, 이렇게 속도가 가속이 돼요.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그럼 역재생은 J예요. J를 누르면 역재생 두 번, 세 번, 이렇게 누르는 횟수에 따라서 배속수가 계속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나중에 편집이 끝나고 나서 파일을 렌더링하기 위해서 파일을 내보낼 때는 파일에서 이 엑스포트에서 미디어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서 보통 저희가 H.264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맷은 H.264. 그 프리셋의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뭐 유튜브라던가 비메오라던가 뭐 여기 모바일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에 맞게 뭐 트위터에 맞게 이렇게들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는 여기에서 하이 퀄리티 1080 HD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웃풋 할 때 저희가 최종 파일명을 정하게 되죠. 그런 후에 여기서 익스포트를 누르게 되면 파일이 렌더링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인디케이터 바를 조정을 해서 나는 렌더링을 여기서 요만큼만 할 거야. 여기서 요만큼만 파일을 추출할 거야.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영문용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또 한글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와 한글을 사용을 할 때 나는 영어인데 한글로 바꾸고 싶어, 혹은 한글 버전인데 영어로 바꾸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그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 F12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콘솔 상자가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3선을 누르고 3선에서 디버그 데이터베이스 라인, 요거 디버그 데이터베이스 뷰를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 랭귀지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랭귀지라고 뜨죠. 여기에 지금 ENU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ENUS로 되어 있어서 지금 영문판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한글용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KO K 대문자 KR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한글 버전으로 돼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단축키들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셀렉션 툴이랑 또 리플 에디트 툴, 요걸 길게 눌러보면 롤링 에디트, 레이트 스트레치 툴,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저 툴이라는 것은 영상을 자를 때 쓰는 툴이고요. 이렇게 펜 툴, 이렇게 타입 툴,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다양한 툴들에 대해서 더 배워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